매주 월요일 한 주의 흐름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번 주는 4거래일이죠. 주간 기준으로 키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이번 주 연휴일 정도 좀 앞두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잭슨을 뒤었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국내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솟는 좀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두 다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의견들은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좀 이어진다,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종목들에 대한 매기와 수급도 조금은 덜 끌어오르는 듯한 모습인데, 금요일 아침에도 1364원까지 가는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고요. 또 이 원달러원이 치솟고 있는데 저희는 또 한가위 대명주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 속에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으면서 또 CPI 발표 전까지는 물가의 정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말로 물가의 정점이 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관망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스탠스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매도 우위 장소 속에서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일 미증시가 노동절로 미증시의 연동성보다는 중국 증시의 영향력을 그대로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연동성 관계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코스피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금요일에 이어서 2400선 지지력 테스트를 좀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주 한 주에 오늘과 더불어서 2400선 지지 여부 테스트를 좀 이겨내고 하방 지지력을 버틸지가 과연 체크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스페셜 원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네, 첫 번째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역시나 금주에 오페크 회의가 좀 있습니다. 감산 논의가 아무래도 검토가 좀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유가 관련 정유, 특히나 원자재 쪽이 좀 캐캐 묻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까지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페크 회의 이후에 감산으로 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감산으로 이어진다면 뉴스플로우를 타고 정유나 유가 부분이 단기 상승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 역시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2일부터 진행되는 월드 ADC 학회입니다. 우리가 에스모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2일부터 월드 ADC 학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저희들 개최하는 출연 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고요. 두 번째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모두 다 두 종목 다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고캠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바닥부터 쭉 올라오는 모습이다. 오늘 하락세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학회에 대한 주가가 선반영됨으로써 좀 회기선을 이탈한 모습인데 저는 충분히 레고캠 바이오는 SMO까지 출연 기업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 테스트와 또 저점 눌림 매수를 한다면 단기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진다는 모습이고요. 연휴 앞두고 SMO 출연 기업들이 오늘 주가 상승세가 선반영될지 확인이 좀 필요한 시기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석 연휴에 본격적인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자동차와는 좀 반대로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약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에 지금 결국은 간다는 그런 좀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ARM 인수설이 좀 모락모락 좀 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기업인 합병이라든지 투자 캐파 증설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 연휴 이후를 조금 더 내다보는 시장 흐름으로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연일 좀 이렇게 기운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호재성 뉴스가 뭔가 좀 나와 보기를 그리고 또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었는데 이번이 바로 그때가 되기를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장세를 어떻게 저격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지금이 공격 타이밍인지 방어 타이밍인지 전문가님의 전략은요?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좀 다이나믹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2400석 지지력을 좀 버텨내고, 테스트를 거치고, 반등세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추세를 완벽하게 좀 틀어놓는 그런 장세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매매를 좀 하신 분들은 현금을 해놓고 매매를 좀 끝내고 현금을 하셨던 분들은 종목 선취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종목군 장세는 좀 여전합니다만은 다가올 실적과 벌써 이제 3분기가 다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다가올 실적과 모멘텀 섹터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최근에 분위기가 그나마 좋았던 부분은 역시나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신재생, 그리고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동차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강세인 모습이고요. 반도체나 신재생, 제약바이오는 눌림목에 지금 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 초록돌이 좀 공개되고, 신재생의 어떤 순환매가 자동차로 좀 이전되면서 눌림목에 들어갔는데, 눌림목 공략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리오프닝 중에서는 엔터지인 것 같습니다. 연휴 일정이나 연말 일정을 좀 앞두고 속속들이 이벤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속 가수의 어떤 음반 발매라든지 공연 기획이라든지 NCT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여러 연예인들이 역시나 지금 데뷔나 역시 다시 복귀를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엔터나 컨텐츠 쪽으로는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물가가 좀 정점 확인 시까지는 등락 과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CPI 지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물가가 정점이 지났다는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전문가분들 또 애널리스트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시장에 그대로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등락 과정 지속 속에서는 역시나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일정 부분 현금을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확보해 놓는 것 또한 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인우 전문가와는 장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또 주간의 흐름 그리고 또 지금 세운 전략이 변화 없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추석 이후를 좀 내다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자. 그리고 지금은 현재 추석 전에는 현금을 약간 좀 마련을 해두고 시장 상황 보고 또 물가에 대해서는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원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양장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364원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나오는 변수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